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의사 경력 58년에 87세 한민국 교수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30년간 암 환자들을 돌봤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도 활동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치매의 진짜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들을 말이죠. 잠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87세 할아버지가 58년간 쌓은 의학 지식을 무료로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치매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골프를 좋아하는 의사 친구가 있었는데 치매에 걸리더니 자기 공인지 남의 공인지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아무도 함께 골프를 치려고 하지 않아요. 공을 막 때리니까 말이에요. 더 안타까운 건 치매 환자는 자기 자신을 몰라봐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평생 사랑한 아내나 남편도 못 알아보죠. 인간의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바로 치매입니다. 한국은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요. 65세 이상이 인구의 25%가 됩니다. 4명 중 1명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58년간 환자를 보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치매에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이죠. 첫 번째는 음악가들이에요. 특히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치매에 가장 덜 걸려요. 왜 그럴까요? 노래를 하면 목부터 폐까지 근육이 운동을 많이 해서 산소를 많이 흡수하거든요. 우리 몸 전체 세포의 기능을 왕성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엔돌핀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더 신기한 건 노래를 하면 우리 뇌의 12개 뇌신경 중 10번째인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아요. 이게 위장을 조절하는 신경이라 소화가 훨씬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치매의 진짜 원인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만성염증이에요. 그리고 이 만성염증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입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입 안에는 무려 500개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다 있죠. 나이가 들수록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서 구강, 건강이 망가지는데 이때가 문제예요. 입에 염증이 있으면 코를 통해서 바로 내막으로 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특별한 막으로 쌓여서 보호받고 있어서 보통은 주사나 약이 뇌로 직접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구강염증은 이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물이에요. 그냥 깨끗한 물로 입을 자주 헹구는 거예요. 치약 같은 화학약품을 자주 쓰면 오히려 좋은 균까지 죽일 수 있거든요. 나쁜 균들은 강해서 웬만한 약에는 잘 안 죽지만 좋은 균들은 약해서 먼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물로 입을 헹구고 물을 많이 마시세요. 이게 구강 건강에 제일 좋은 방법이고 결국 치매를 예방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이 치매에 더 잘 걸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80, 90세가 되어서 혼자 된 사람들, 친구가 없어서 외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치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
독불장군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모든 병에 잘 걸려요. 반대로 치매 연구로 유명한 오레곤 대학교 교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10년 전에 피검사에서 나쁜 유전자가 나왔어요. 아포이사라는 치매 유발 유전자였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난 10년 동안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고 나머지는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멀쩡하답니다. 나쁜 유전자가 있어도 안 걸리겠다는 의지와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건 우리 정신 건강에 엄청나게 좋거든요. 이제 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치매에 많이 걸려요. 뇌세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뒤에는 찌꺼기가 생겨요. 이걸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 이 찌꺼기가 세포와 세포 사이에 끼어 있다가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세포가 계속 기능을 하니까 세포 사이 간격이 좁아져서 찌꺼기가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하지만 잠을 자면 세포가 쪼그라들면서 세포 사이 간격이 넓어져서 찌꺼기가 쉽게 나온답니다. 그럼 어떻게 잘 잘 수 있을까요? 운동을 하세요. 우리 몸은 피곤하면 반드시 쉬게 되어 있어요. 저녁을 가볍게 먹고 1시간 정도 집 주위를 걸으면 좋아요. 그리고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5분만 있어 보세요. 몸이 노곤해져요. 42도, 43도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면 모든 병균이 자라지 못해요. 우리 몸은 36.5도인데 1도만 높아져도 면역세포가 왕창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잠잘 때는 캄캄한 방에서 소리를 일체 끄고 잠들어야 해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햇빛이나 소리가 들리면 작동을 안 하거든요. 이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활성산소 이야기예요. 모든 병의 기본은 활성산소 문제예요.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우리 유전자를 변화시켜요. 그럼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음식이 뭘까요? 블루베리, 레드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이에요. 베리 과일 안에는 수소가 많거든요. 활성산소라는 건 안정된 오이가 깨져서 O 하나로 된 불안정한 산소예요. 여기에 H2를 섞으면 H2O, 즉 물이 되죠. 그런데 베리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돼요. 하루에 100개 이상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제약회사에서 농축시켜서 알약이나 주스로 만들어 내고 있어요. 커큐민이 풍부한 터메릭, 한국에서는 강황이라고 하죠. 강황, 호두, 계피는 뇌 건강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올리브 오일, 생선 위주의 단백질 음식도 건강에 좋아요. 비타민 B3도 뇌세포에 굉장히 도움을 줘요. 나이아신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하나하나 따로 먹는 것보다는 종합 비타민을 하루에 1개 정도 먹으면 일반적으로 충분해요. 우리 몸은 좋다고 해서 그것만 많이 먹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서로 균형이 맞아야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30년간 암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현재 인구 4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그중 10분의 1은 사망해요. 한국은 암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물론 한국은 치료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 되는 걸로 발표되고 있어요. 진단을 일찍 하니까요. 제 경험으로 보면 남자들은 여자 문제하고 사업 문제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들은 자기가 죽은 뒤에 자식들이나 남편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마지막을 보내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돈이 많은 재벌들 중에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죽게 되니까 너무 억울해 하더라고요. 평생 죽도록 고생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떠나려니까 그 억울함 때문에 아무리 수면제를 써도 잠을 못 자더라고요. 또 한국의 재벌들 중에는 수십만 명을 데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죽으면 그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것처럼 착각하기도 해요. 그분들도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지만 한국은 잘만 돌아가고 있어요. 반면에 죽음을 용감하게 대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우리한테 치료를 받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는 죽기 직전까지도 얼굴에 항상 웃음이 있더라고요. 죽게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던 일을 부모가 대신 해줬어요. 몽골 울란바타르에 병원을 세워서 그 친구들을 돕는 일이었는데 부모가 그 비용을 다 댔어요. 처음에 저도 놀랐어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환자들 중에서도 난 살 만큼 살았다. 더 이상 치료해서 괜히 부작용 때문에 고통받을 거 없이 그만두겠다 하면서 치료를 거부하고 몇 년 살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의 대담함에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죽음에 가까이 있는 환자를 보면 엄청나게 달라요. 미국은 죽게 되면 다 화장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뿌리거나 병에 담아서 장례를 간단하게 치러요. 요즘 미국에서는 죽은 뒤에 장례식을 하지 말고 죽기 전에 하자는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라이프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죽기 전에 잔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참석해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파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하루 종일 잔치를 해요. 먹고 마시고 그 가운데서 듣고 싶었던 추억 얘기들, 유언이나 자식들,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테니스나 골프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가족들은 그냥 화장해서 끝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생전 장례식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뭘 위해 살까? 그리고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 제한된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120년 이상 못 살아요. 산다 하더라도 건강하고 보람 있게 살아야죠. 100년 이상 살아도 멍하니 치매에 걸려서 산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췌장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췌장암은 담도암과 함께 암 중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암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진단을 늦게 하게 되거든요. 췌장이 위 바로 밑에 있어서 거기에 덩어리가 생겨도 옆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 위, 십이지장을 누를 때까지 별로 증상이 없어요. 대부분 진단을 늦게 하죠. 또 암 자체가 섬유질로 벽을 쌓기 때문에 약을 줘도 암세포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치료가 잘 안 돼요. 췌장암과 스트레스는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에서 산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췌장에서 나오는 관과 담도에서 나오는 관이 만나는 지점에서 산이 거꾸로 역류해서 췌장으로 들어가서 췌장염을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해요. 췌장은 새우같이 생겼는데 머리, 몸통,
꼬리 부분에 따라서 위치해 있는 기관들과의 관계로 증상이 달라요. 머리 부분에 생기면 담도에서 나오는 관을 눌러서 황달이 오거나 변 색깔이 하얗게 되고 소변 색깔이 까맣게 되기도 해요. 몸통에 생기면 바로 뒤에 큰 신경이 있어서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파요. 척추뼈 문제인 줄 알고 정형외과 가서 뼈 사진 찍고 하는데 사실은 췌장 문제인 거죠. 췌장암을 예방하려면 첫째로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든지 책을 읽든지 운동을 열심히 하든지 해서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해요. 그 다음에는 나쁜 음식을 피해야 해요. 기름기 있는 음식, 너무 단 음식은 다 췌장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 몸을 가장 해치는 담배는 완전히 끊어버려야 하고요. 특히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암에 걸릴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주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해요. 비만도 여러 가지 암과 연결되어 있고요. 40세부터 모든 병이 생기니까 모든 사람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권하는 대로 자기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제일 좋은 예방법이에요.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인도 사람들이 주로 먹는 커리에 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암뿐만 아니라 염증을 유발시키는 유전자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예방이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게 좋아요. 저는 아침에 달걀하고 두부, 고구마를 다 쪄서 냉장고에 두었다가 김에 싸서 매일 먹어요. 그게 다 단백질이거든요. 늙어가는 사람일수록 단백질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 단백질은 주로 동물성 고기에 많이 있는데 아침부터 동물성 고기 먹기는 힘들잖아요. 달걀, 고구마, 두부 같은 걸 찐 것을 먹으면 훌륭한 단백질이에요. 아침에는 사과도 하나씩 먹는데 껍질을 벗기면 손해예요. 물로 잘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도움이 돼요. 저는 아침을 세 끼 중에 제일 많이 먹고 점심이나 저녁은 적게 먹어요. 특히 저녁에는 된장찌개나 청국장 같은 발효된 음식을 먹어요. 발효 음식이 우리 몸, 특히 장 건강에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침에는 낫또나 요거트를 항상 먹고요. 40세 전에는 우리 몸에서 나쁜 것을 분해하는 효소가 충분히 있으니까 한두 번 잘못 먹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40세부터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점점 적게 나오니까 그에 맞춰서 식사 양도 적게 하고 고기도 매일 먹던 걸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식으로 바꿔야 해요. 지중해식 음식이라고 하는데 주로 생선 위주의 음식과 올리브유를 많이 섭취하는 거예요. 과일도 대부분 달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좋고 후식으로 먹는 정도가 좋아요.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거 한 가지만 먹거나 너무 많이 먹으면 반드시 우리 몸에 해를 끼쳐요. 골고루 조금씩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자주 먹는 게 건강이 기본이에요. 무엇보다도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담배하고 과음이에요. 술을 많이 마시면 장에 있는 200조 개의 균 중에서 좋은 균, 유익한 균을 망가뜨려요. 그러면 우리 몸 전체 건강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특히 항암 치료 받는 사람은 강한 독성 있는 약을 쓰면 유익한 균들이 또 죽고 항생제를 남용하면 장이 좋은 균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가 약해져요. 필요한 것은 섭취하고 불필요한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해요. 제로 음료에는 당은 없지만 가짜 설탕이 들어 있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 전문가들 의견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적은 양이니까 햄버거 먹을 때 한번 먹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단지 계속 즐겨서 먹을 때 문제가 생겨요. 뭐든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지나칠 때 문제가 되니까 늘 그걸 생각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암 치료를 하면서 보니까 한국 환자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비교적 치료가 안 되는 주요 이유가 잘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못 먹고 마시냐? 잠을 못 자니까 그래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을 못 자게 되어 있어요. 잠을 못 자면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수면제를 주는 건데 수면제를 주면 더 밥맛이 떨어져요. 위장이 다 늘어나서 공기가 대신 채워지니까 배고픈 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 환자들이 치료 안 되는 주요 이유가 빈혈 때문이에요. 피 속의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 성분이 떨어지는 건데 굉장히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안 들어요. 근본적으로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건 환자 자신에게 달린 문제라 의사들이 절대 도울 수가 없어요. 우선 암은 혈압, 당뇨, 심지어 감기와 같은 만성질환 중 하나예요. 관리만 잘하면 근본 치료는 못해도 계속 살 수 있어요. 환자나 가족들이 암을 특별히 벌을 받아서 생긴 병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일반 다른 만성병으로 똑같이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걸 극복하겠다는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예방할 때는 무엇보다도 절제된 생활, 나쁜 물질과 좋은 물질이 서로 견제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해요. 여러분, 87세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내가 걸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단순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환자들을 보면 정말 그래요. 우리는 짧은 삶이지만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늘 생각하는 사람만이 잘 준비할 수 있어요.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오늘이 마지막처럼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충실하게 살 수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어요. 암 환자들 중에서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치료가 잘 돼요. 그 하루를 최대한 자기가 성실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다른 사람과 달라져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생활 속의 습관으로 자리매김하셔서 치매 없이 건강한 노후를 차곡차곡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실제 노년의 치매와 암만 안 걸리면 100세 이상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87세 의사가 58년간 쌓은 경험을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렸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건강하세요.